장례식장 주변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흙 위를 두드리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검은 양산들이 여기저기서 흔들렸고 사람들은 낮게 속삭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틈에서 윤정은 묵묵히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감동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은 눌러주세요. 좀 더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실 거예요. 윤정의 시선은 차갑게 젖은 묘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김민수의 묘라는 글귀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죠. 비가 글자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윤정의 눈가도 함께 젖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이별이란 언제나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찾아오는 법이었죠. 사람들이 한 명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손길이 있었지만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화를 내려놓고 무덤의 흙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우산을 쓴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낯선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윤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아내는 저예요. 윤정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윤정은 눈을 크게 뜨고 여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여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그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정을 바라보다가 무덤 위의 국화를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아셔야죠. 윤정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비를 흩뿌렸고 그녀의 검은 옷자락이 젖은 흙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귓가를 스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이 여자의 등장으로 남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서진이 급히 윤정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윤정 씨, 괜찮아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그 여자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인은 빗속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서진의 팔을 뿌리치고 몇 걸음 나아갔지만 여인은 이미 군중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이유도 모른 채 남겨진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짜 아내는 나예요.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윤정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탕물이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흙을 움켜쥐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 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빗속에서 흙냄새와 꽃향기가 뒤섞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윤정의 마음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단 한순간도 평범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무덤 앞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윤정은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상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덮개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와 수첩,
그리고 민수가 쓰던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그중 얇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윤정은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배우자 이지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이 남편 옆에 적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뭐죠? 윤정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가 흔들리며 오래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실의 하얀 천장, 그리고 누군가가 부르는 목소리. 윤정 씨,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낯설었죠. 윤정은 그 기억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의 공기, 냄새, 희미한 빛만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이름을 묻지 않았다는 걸요. 병원에서 처음 깨어났을 때 민수가 자신을 윤정이라 불렀고 그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 서류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밑에서 오래된 의료기록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교통사고 후 기억상실 가능성 있음이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윤정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정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윤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기억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정 씨,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윤정은 서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가 했던 말 다 사실인가요?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민수 씨가 숨기고 있던 게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는 윤정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민수의 회사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녀는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찾아야겠죠? 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길일 겁니다. 윤정은 창문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 물길이 마치 기억의 틈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자신이 누구였는지 모르는 채 살아온 세월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다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배우자 이지연.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모간이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윤정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윤정은 나일까?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이제는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은 삶을 끝내야 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한 문장만이 또렷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해요.
윤정은 다시 그 여자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날이 밝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이 알려준 번호로 연락하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입니다. 무슨 용건이시죠?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의 일로 뵙고 싶어요. 그날 오후 윤정은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에서 흘러나오는 김이 어지럽게 피어올랐어요. 문이 열리자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걸친 채 단정한 모습으로 앉았습니다. 눈빛은 싸늘했지만 그 안에 묘한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민수 씨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는 10년 전 제 남편이었어요. 그 말에 윤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고 뜨거운 액체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기억 속에 민수가 웃으며 불러주던 이름, 함께 찍은 사진, 생일날의 케이크 올 그 모든 순간이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그러나 지연의 얼굴은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윤정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죠? 지연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그 답이 있을 거예요. 윤정은 그것을 받아들며 혼란스러웠습니다. USB 속 파일에는 병원 진단서, 경찰 보고서, 그리고 교통사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신원 미상 여성, 중상, 가해자 김민수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친 사람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가 사고 직후 병원에 어떤 여자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기억을 잃고 깨어났을 때 민수는 죄책감 때문에 당신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소용돌이쳤어요. 지난 10년의 기억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윤정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닮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가 남긴 금고의 열쇠예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게 그 안에 있습니다. 윤정은 열쇠를 받아들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실을 확인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밖에 비가 멈췄습니다.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윤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며 윤정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기억이 아닌 진실을 찾아야 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금고의 열쇠가 주머니 안에서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운명을 이끌 듯이요. 윤정은 새벽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지연이 건넨 금고 열쇠가 쥐어져 있었어요.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가 다니던 회사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경비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윤정은 숨을 죽이며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복도를 걸었습니다. 몇 년간 민수를 마중하러 왔던 길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윤정은 책상 서랍을 열어 금고를 찾았습니다. 책상 밑 카펫이 미묘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금속 문이 보였어요. 열쇠를 꽂자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2장의 사진,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부터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자신과 민수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얼굴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나를 남편이라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용서를 얻었다고 착각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민수의 필체였습니다. 윤정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연을 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를 잃게 만든 것도 나였다. 이름을 바꾸는 건 죄일까, 구원일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일기장 밑에서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DNA 검사서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어지러웠습니다. 민수는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죄책감 속에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삶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진짜 윤정은 지연이었고 자신은 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윤정 씨, 위험해요. 여긴 감시 카메라가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일기장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민수 씨는 왜 이랬을까요? 나를 살리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용서받고 싶었던 걸까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금고 안쪽을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고백이라는 제목의 파일 봉투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그것을 꺼내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누구야?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재빨리 일기장을 품에 넣었습니다. 서진은 문을 향해 그녀를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달렸습니다. 경보음이 울렸고 빨간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윤정의 손에는 여전히 금고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이제 열쇠가 아닌 그녀의 운명을 연 상징이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 한 가지 결심이 뚜렷하게 자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일기장의 한 장이 바람에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민수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둡고 고요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나를 남편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그건 내 죄의 증거다.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의 고백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의 사망사고 조사 중 추가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윤정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서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민수 씨가 숨기던 문서입니다. 서류에는 교통사고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김민수, 피해자는 신원 미상의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은 윤정이었습니다.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은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사고의 진상을 숨기기 위해 피해 여성을 아내로 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실이 있었어요. 민수는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구하려 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진실이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윤정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속였지만 저에게 세상을 다시 주었어요. 그게 사랑이었는지 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연이 경찰서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정을 바라보는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해가 섞여 있었어요.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마주섰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엔 당신을 찾았어요.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를 용서해 줄 거라 믿었대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사과처럼 따뜻한 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곧 세상의 냉혹한 현실 속에 덮였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이중안의 스캔들이라 부르며 떠들어댔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뉴스 화면에 비쳤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일기장, 그리고 금고에서 나온 편지 하나를 챙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민수의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또 하나의 나야.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 자신으로 살아야 해. 윤정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밤하늘의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정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시작이에요. 그녀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어요. 윤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고요했습니다. 민수의 비밀이 드러난 밤, 윤정은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검은 외투깃을 세운 채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민수의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름이 새겨진 묘비는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윤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나였지만
그래도 그 삶은 내 것이었어요. 손끝이 묘비의 글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수의 이름을 더듬을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잠시 뒤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들었을 때 멀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채 우산도 없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와 무덤 앞에 서더니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하게 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 순간에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윤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두 여자는 비를 맞은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원망과 슬픔이 빗물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연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윤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윤정은 묘비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수의 필체로 쓰인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저 내 삶을 살아줘. 글씨가 비에 번졌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윤정은 편지를 접어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수 씨,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의 거짓은 죄였지만 그 안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잦아들고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윤정은 묘비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코트 자락이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나도. 윤정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마다 물기가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엔 이상할 만큼 따뜻한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길, 하늘 사이로 햇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짓는 듯했죠. 윤정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회색빛 새벽 안개가 바다 위로 내려앉아 있었어요. 파도는 잔잔하게 부서지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녀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이윤의 바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 아니라 이윤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볕이 창문으로 들어와 나무 바닥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윤정, 이제는 이윤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에서 향긋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이 다시 숨을 쉬는 듯 했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손님이 한 명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윤 씨 오랜만이에요. 고개를 든 그녀의 눈앞에는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의 눈이었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의 유품 중에 아직 전달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유는 잠시 망설였지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고 그 속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야. 이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지의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녀는 카운터 뒤로 걸어가 작은 화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편지를 불 속에 넣었습니다. 불꽃이 금세 종이를 삼켰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마음을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커피 내음과 파도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잔잔한 파도 위에 부서졌어요. 이유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 장면씩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거짓된 이름으로 살았던 지난날, 그리고 진실을 마주했던 날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야지.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젠 내 이름이니까요. 문이 닫히고 카페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바닷소리가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 속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따뜻하게 나무 탁자 위에 내려앉았어요. 이유는 커피를 내리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습관처럼 사회면을 넘기던 손이 한 기사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김민수 기념 장학재단 이지연 이사장 설립. 이윤의 시선이 천천히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신문 속 사진에는 지연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한결 평온해 보였어요. 그 옆에는 작게 인용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윤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순간 이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은 멀리 과거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웃음소리, 장례식장의 비, 그리고 무덤 앞에서의 마지막 인사까지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접어 창가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집어삼킬 듯 거세던 파도는 이제 부드럽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를 잊어도 돼요.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전해졌습니다. 문득 카운터 위에 놓인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윤리윤. 그 이름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혼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자 다시 태어난 존재의 증표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신문 한 귀퉁이를 살짝 뒤집었습니다. 햇살이 반사되어 카페 안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어부들이 그물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이유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들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어제의 기억도 오늘의 평화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당신이 만든 나였지만 이젠 내가 만든 삶을 살게요.
햇살이 더 밝아졌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커피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유는 카운터 뒤에서 작은 음악을 틀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았던 여자는 이제 단 하나의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시 평화롭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동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요.